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화재 사고. 최근 3년간 차량 화재 사고 건수는 무려 1,933건으로 조사됐는데요. 사망자 수만 79명, 부상자는 4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당신의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골든타임이라면 거의 5분인데 또 5분이 넘어갈 경우에는 차량이 이미 손상이 되어서 초기에 화재 진압을 하지 못하면 거의 전소가 된다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료를 비롯해 오일 및 기름때, 먼지 등 가연성 물질로 가득한 자동차. 그래서 차량 화재는 초기 진화 혹은 전소 두 가지밖에 없다고 할 정도로 진행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사실 0.7kg 1단위 소화기로 초기 진압이 충분히 가능하고 소화기가 있으면 초기 진압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방차 한 대 정도의 역할을 한다. 내 차는 물론 그 주변까지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차량 화재. 차량용 소화기 한 대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점차 늘어나는 차량 화재 사고의 위험성과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위치한 강원도 특수대응단. 박민재 소방위는 위급하고 위험한 사고 현장에 뛰어들어 구조 활동을 펼쳐온 경력 20년 차 베테랑 소방대원입니다. 저희 특수대응단은 대형 화재라든지 아니면 특수사고 이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대된 조직이거든요. 작년에 23년도 캐나다 산불 났을 때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한 달가량 파견 나간 적이 있었고요. 22년도에는 광주시에 있는 아파트 붕괴 사고 거기에 파견을 나가서 현장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는 그가 유니폼을 입지 않은 날에도 일어났는데요. 박민재 소방위는 지난 연말 잊지 못할 일을 겪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25일로 기억을 하고요. 제가 10시경에 집에서 출발을 해서 태백에 있는 소방학교의 업무차에 가고 있는 중이었고요. 편도 2차로 되는 전용도로였는데 차량이 좀 정체되고 있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2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덤프트럭 후미를 SUV 차량이 후미 추돌을 하면서 엔진룸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이고요. 엔진룸 쪽이 좀 많이 파손된 상황이었습니다. 내부에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불꽃하고 연기가 외부로 많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사고 현장을 발견하자 박민재 소방위는 본능처럼 몸이 먼저 움직였다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차 안에 있던 소화기를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진룸 부분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실내 쪽이라든지 아니면 뒤쪽으로는 번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엔진룸 쪽에다가 소화기를 2개를 가지고 있다가 그걸 다 방사했습니다. 박민재 소방위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화재는 단 몇 분 만에 진화됐는데요. 덕분에 인명피해는 물론 추가 피해 없이 사고 현장은 빠르게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차도 방화복도 없었던 그날, 자칫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박 소방위가 항상 갖고 다니는 차량용 소화기 덕분이었는데요. 그럼 네. 그때 상황에서 진압하셨던 거랑 똑같은? 네, 같은 거고요. 그때 사용했던 소화기는 이제 폐기 처분을 했고 동일한 소화기를 두 개 정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차량 초기, 사용 화재 초기에는 차량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그 성능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이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소방 차량이 출동을 해서 이 차량에 있는 장비를 이용해서 진압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소방차에 맞먹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개의 차량용 소화기 중 눈에 띄는 0.7kg 용량의 소화기. 일반 소화기에 비해 훨씬 작은 이 차량용 소화기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드럼통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내연기관 차량의 유류 화재와 비슷한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차량용 소화기로 진화를 해볼 텐데요. 사용법은 일반 소화기랑 같습니다. 핀을 돌리셔서 봉인줄을 빼시고요. 그리고 안전핀을 뽑으시고, 뽑을 때 절대 위 손잡이를 누르면서 뽑으시면 안 되고요. 안전핀을 뽑고 나면 허점에 분사구를 대고 강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때 빗자루 쓰듯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담당 PD가 직접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보기로 했습니다. 소화기를 분사하자 드럼통 속에 거센 불길이 순식간에 사그라드는데요. 심지어 불을 끄고도 남을 정도로 용량이 충분했습니다. 크기가 너무 컴팩트해가지고 이걸로 무슨 화재를 잡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약간 좀 의아스러움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분사력이라든지 이게 효과를 보니까 이거 한 대가 저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 차량 화재에서도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는 국립소방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차량 화재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진행하는 실험은 자동차 화재 발생 초기에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해 자동차 전용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효용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안전한 실험을 위해 소방차와 소방관들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차량 폭발 가능성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여기 폼으로 여기서 착화를 시킬 겁니다. 네네. 이쪽에서요. 네네. 차량 화재 사고 시 주요 발화 지점인 엔진룸 안쪽에서 불을 붙입니다. 잠시 후 불길이 치솟고 엔진 오일을 비롯해 기름때, 먼지 등 가연성 물질이 가득한 엔진룸 안쪽으로 불길이 빠르게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담당 PD가 직접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하는데요. 엔진룸 안쪽으로 빠르게 번지던 불길이 0.7kg 차량용 소화기 한 대를 분사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초기에 불을 끄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을 붙인 지 약 1분 만에 연기로 완전히 뒤덮이는 차량. 잠시 후 불꽃이 보닛 밖으로 번지더니 엔진룸을 비롯해 차량 앞부분이 불길에 완전히 휩싸이는 데는 6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엔진룸에 불이 붙고 약 6분 만에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10분 후 운전석을 비롯해 차량 내부를 완전히 태워버리고 맙니다. 이후 소방관들이 실험 차량의 화재를 진화했는데요. 소방관 2명이 달려들어 불을 껐지만 다시 불길이 살아나면서 완전히 진화하는 데는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0.7kg 용량의 소화기 한 대로 초기 단계 화재를 진화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3초. 하지만 차량 내부까지 불길이 번진 후에는 소방차 2대가 동원돼 약 2,000리터의 물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8분여 만에 불을 완전히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초기 소화를 안 했으면은 이제 차량이 불에 탔고 이제 또 진압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요구조자라도 있었으면은 이게 좀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초기 소화의 중요성을 오늘 화재 실험을 통해서 배운 것 같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불과 15분 만에 처참하게 전소한 차량. 만일 이런 사고가 주택가나 차량이 밀집된 도로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게 초기에 화재를 못 잡아서 지금 차가 다 전소된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엄청난 재산 피해이기도 하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동차 전용 수화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최근 차량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차량용 소화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2024년 12월 1일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규정을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7인승 이상 규정하고 있던 사항을 5인승 이상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 대상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했는데요.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하는 자동차와 중고차 등 소유권이 변동된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야 합니다. 일단은 법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자동차나 국산 자동차나 출고 이전에 반드시 비치를 해야 인증을 받고 출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차나 수입 브랜드 임포터에서는 반드시 이 신차 출고형 소화기를 비치를 하고 있고요. 또 중고차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라든지 이전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을 신차로 적용을 해서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 시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가 소화기를 직접 구매해서 비치해야 합니다. 만약 의무 대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으면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게 됩니다. 작년 12월 전에 그냥 운행을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예, 강제 의무적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화재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도 굉장히 화재 예방에 좋은 점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비치를 하는 것도 화재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내 차 화재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언제든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자기가 도움을 줘서 사회적으로 협업을 통해서 진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 고객들도 많이들 지금 구매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차량용 소화기는 어떤 것을 비치해야 할까요? 자동차용 소화기는 이제 진동에 견뎌야 되고 고온에 노출됐을 때 안전하게 비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테스트를 더 진행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겸용 소화기라고 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A, B, C 등급이라고 해서 A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재, B 같은 경우는 유류 화재, C 같은 경우는 전기 화재로서 세 가지 화재를 다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일반형 소화기 1단위 제품을 이제 비치하게 돼 있는데요.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위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화기하고 스트랩을 체결한 이후에 이 클립을 활용해서 카매트에 체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좌석 밑에 비치하면 위급할 때 빨리 꺼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치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안전핀을 건드려 훼손될 수 있습니다. 철제 실린더를 포함하면 2kg가 넘는 철제 제품이기 때문에 자동차라는 게 이제 큰 충격을 받는 크래시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소화기가 이탈해서 2차 상해를 또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제조사에서 안전하게 비치하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셨고, 다른 방법으로는 차량용 소화기 전용 가방에 넣고 자동차 트렁크 한 켠에 설치된 고정형 고리에 연결해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소화기는 사실은 크게 불량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 단순한 제품이긴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소화 용제가 적재적소에 뿜어져 나올 수 있게 요 압력계가 항상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압력계가 이 그린존에 항상 마킹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구매하실 때는 뒤에 있는 소화기 이 내용 연한을 반드시 확인을 해서 10년 사용 기준에 얼마 정도 남아있는 제품인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화재 사고와 함께 최근 증가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주거 화재인데요. 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38,857건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 또한 줄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주거 화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주거시설 중에서도 단독주택과 기타주택 화재는 감소했지만 아파트 다세대 주택 같은 공동주택 화재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이 전체 화재의 한 26% 정도 돼요. 그런데 전체 화재 사망의 55%가 주택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틀에 한 명씩 돌아가세요. 그만큼 이 주택에 대한 화재가 위험한 건물 용도예요. 만약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경보기가 울린 즉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경우 미처 비상구로 대피할 여유도 없이 실내에 고립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고층에서 유일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계단을 통해서 이제 대피할 수 있는데 유독가스로 이제 차단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이제 실내 집 안으로 들어와서 119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몇 호에 내가 고립되어 있다. 빨리 와서 구조를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을 테이프 등으로 좀 막아서 유독가스가 못 들어오도록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밖에 내가 있다는 신호를 계속적으로 알려야 되겠습니다. 지난해 8월 무려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부천 호텔 화재 사고. 급히 119가 출동했지만 문제는 호텔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아 짧은 시간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8, 9층 객실에 있다 고립된 투숙객이었는데요. 이들의 생명을 구할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3층 이상은 왕관기가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왕관기는 화재가 났을 적에 거의 우리가 유일하게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소방 장비고, 그리고 지상으로 탈출을 원칙으로 한다면 왕관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천 호텔도 객실마다 왕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왕관기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실 왕관기 사용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왕관기 박스를 보셔도 겉에 사용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화재가 발생하면, 그런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당황을 하기 때문에 몸이 습득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바로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우리는 건물 화재 시 생명줄이라 불리는 왕관기 사용법을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왕관기 이렇게 함이 있고요. 함을 먼저 여시고 조속기와 로프릴, 벨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리를 열고 지지대 고리에 설치를 합니다. 하고 나서 이 안전장치를 꼭
채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지지대를 창문 밖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로프리를 자기가 탈출할 창문 밖으로 던지시는데 밑에 꼭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던지고 나서 이 벨트를 착용하고 탈출을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조절기를 좀 늘려서 본인의 몸에 맞게 조여주시고요. 탈출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절대 팔꿈치를 이렇게 위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 흔들리는 움직임에 의해서 벨트가 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꼭 벌려서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아니면 이렇게 W자로 해서 벽을 짚으면서 손과 발로 벽을 짚으면서 천천히 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숙련된 소방관의 시범을 통해 완강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강 준비를 모두 마치면 얼굴이 벽을 향하게 한 뒤 완강기에 몸을 맡기고 하강합니다. 이때 완강기의 속도 조절기가 하강 속도를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탈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건물 벽에 에어컨 실외기나 창문 등 장애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 양손으로 벽을 가볍게 밀어주면서 하강합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완강기 사용법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한 가족과 함께 근처 119 체험센터를 찾았는데요. 비상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데 비상 계단에 연기가 꽉 차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는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여러 가지 피난 기구들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완강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파트 한 3층 정도 높이가 돼요. 그래서 완강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건물 밖으로 3층에서 1층으로 탈출을 하는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익혔으니 이제 실제로 하강 체험을 해볼 차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무릎 꿇고. 그리고 양 손바닥은 매트 바닥 짚어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천천히 할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오른발 완전히 뒤로 빼세요. 자, 왼발도 완전히 뒤로 빼시고 담벼락에 매달려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손을 놓으면서 자, 준비 출발. 자, 손바닥으로 벽을 쓸면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좋습니다. 차례차례 완강기를 이용한 건물 화재 탈출 체험을 해보는 가족들.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한 번, 두 번 반복할수록 자신감도 붙고 능숙해집니다. 엄청 어려울 줄 알았는데 다 익혀보니까 쉬워가지고 앞으로 화재 생기면 지금 완강기 사용법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잘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우지 않는다면은 선뜻 사용하기가 되게 어렵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들 한 번씩 배우면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완강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초등학생이나 영유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유아 같은 경우는 혼자 완강기를 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부모님께서 이제 아기띠, 그러니까 먼저 완강기 안전벨트를 착용을 하신 후에 그 위에 아기띠를 하셔서 이제 탈출하시면 되고요. 25km가 되지 않으면 완강기 보면 속도 조절기 부분에 그 안에는 감속기라는 게 있는데 그쪽에서 사람들이 빠르게 내려가는 거를 브레이크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5km가 되지 않으면 그게 브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질 않습니다. 탈출을 해도. 그래서 25km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위에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수동으로 내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완강기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와 각 지자체 소방서는 학교나 병원 등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완강기 교육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도 당황을 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보시는 거 좋고요. 그리고 따로 공부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이런 체험관에 가까운 체험관에 방문하셔서 실제로
훈련을 해보시면서 그걸 몸으로 익힐 수 있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점차 증가하는 차량 화재와 주거 화재. 화재는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화재 사고를 맞닥뜨렸을 때 스스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지금 당신의 주변에는 불을 끌 소화기가 있나요? 불길이 번지는 건물에서 안전하게 탈출시켜줄 왕관기가 있나요? 설마 하는 생각에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미리 준비하고 점검해 보는 건 어떨까요? 불타오르네.